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정부가 조선업을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지만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휴업수당 연장 등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와 비판이 뒤섞였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예상대로 조선업이 특별 고용지원 업종 첫 대상이 됐습니다. 휴업수당을 1년까지 지급하고 직업훈련비 인상, 세금 납부 유예 등의 지원책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등 대형 조선소는 제외됐습니다. 대형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일정 기간 고용 유지 여력이 있으며 대형 조선소 노동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희망퇴직 형태로 대형 조선소에도 대량 실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활용해보지도 못하고 1,500명의 실직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물량팀 하청 노동자는 휴업수당에 대해 의문을 나타냅니다. 일에 따라 사람을 모집하고 해산하는 게 관행인 만큼 휴업 자체가 없어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업체들이 그러면 여태까지 안 하던 휴업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휴업수당을 주고 고용을 계속 유지할 거냐, 나아질 때까지. 그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경영자 가운데는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준 것을 환영하지만 지금 대책만으로는 대량 실업을 막기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어떤 작은 경색에 대한 이런 거를 갖다가 좀 풀어줘야 된다, 정부에서. 원금 얼마 상환 이런 거를 좀 이해를 좀 같이 좀 해주셔야. 정부는 경제 상황과 자구 노력을 보고 하반기에 고용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가 대상으로 지정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소방대원들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다 벌집 제거나 반려견 구조 등 각종 생활 민원까지 떠맡아 해결하는데요. 그런데 업무를 보다 다쳐도 징계를 걱정해야 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공무원 26년째인 오세준 씨. 지난 11일 저녁 오 씨는 개가 짖고 돌아다녀 동네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오 씨는 개에게 팔다리를 물려 지금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다쳤지만 관할 소방서는 오 씨에게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에 징계를 내리려 했습니다. 안전복이라든지 그런 걸 내주지도 않으면서 더 힘을 실어주고 편안히 안정되게 치료 잘 받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스트레스를 안 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소방관이 업무를 하다 안전사고를 입었는데도 오히려 주의와 경고 처분 등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인천의 한 소방서에서는 안전사고 당사자와 지휘관까지 인사불이익을 주겠다는 공문이 내려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교육 차원에서 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현장에 나가면은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요래라도 저희들이 해놔야지. 실제로 부상 소방관 5명 가운데 1명이 인사불이익을 우려해 업무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소방관들이지만 업무를 보다 자신이 다쳤을 때는 제대로 기댈 곳조차 없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창원지법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영철 김해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이틀에 걸쳐 10시간 동안 아파트 공사를 방해한 점은 죄가 무겁다며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지역구 주민들이 공사 소음과 분진 등의 민원을 제기했다며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들어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창원 경실련은 어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롯데가 테마파크와 스포츠센터 등 6개의 김해 관광유통단지 3단계 사업 면적을 지난 2014년 애초 계획보다 52% 축소해 김해시의 건축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테마파크 사업은 김해시에 신청한 연면적이 절반으로 줄고 설치 시설도 대폭 축소됐다며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안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26회 본회의에서 윤리위원회가 상정한 안상식 의원에 대한 징계건에 대해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 의원은 부인이 대표로 있었던 건설사가 함안군이 발주한 별천마을 도로공사를 수주해 지방자치법과 함안군 의원 윤리 강령 등을 어겼다며 지난 1월 함안군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안 의원은 행정소송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해놓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끼리 충돌이 없었더라도 피해자 구호는 물론 신고 의무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화물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합니다.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사고 나기 직전 검은색 승용차가 화물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려 합니다. 놀란 화물차 운전자가 이 승용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튼 겁니다. 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바람에 저는 핸들을 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4명이 다친 이날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는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사고 수습 장면을 지켜만 볼 뿐 피해 차량 운전자나 경찰에 자신의 인적 사항 등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 운전자는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차량이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하고 현장에서 신원을 밝히거나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차를 피하던 트레일러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를 잇따라 덮친 이 사고는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원을 밝혀 뺑소니 혐의는 피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공사가 중단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조선산업 불황에 투자자가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인데요. 입주 업체 다변화와 분할 개발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최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착공을 시작한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던 갈사만 조선산단은 2년 전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옛 시공사와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기도 했지만 더 큰 문제는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금 조달이야 그게 담보가 돼서 분양이 된다면은 그걸 담보로 해서 우리가 PF를 일으킬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자 유치가 굉장히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투자자였던 대우조선해양이 손을 뗀 데다 조선업 불황이 계속되면서 입주업체가 직접 참여한 개발 방식이 독이 된 것입니다.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종 다변화가 제시됐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조선과 해양플랜트, 기계, 부품, 소재에만 국한됐던 유치 업종을 항공부품과 연구, 교육, 서비스업을 포함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현재 개발 방식의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선개발 후 분양 방식 대신 부분적으로 필요한 투자자를 모집해 분할 개발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일괄 추진하려다 보니까 자본금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에 여러 사업자들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일부분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양식으로 개발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경제발전의 희망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갈사만 조선산단. 유치업종 다변화와 단계적 개발 전략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7월의) 시작과 함께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당분간 장마 전선은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비를 뿌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만큼 기상정보 꼼꼼히 보시고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오전부터 지나겠고 지리산은 최고 100mm, 그 밖의 지역은 30에서 8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특히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해안 지역에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에 구름량 가득한 모습이고요. 점차 비구름으로 바뀌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23도, 거제는 24도를 가리키면서 아침 기온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낮 최고 기온은 밀양 27도, 창원 26도, 통영은 25도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더위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진주가 22도로 출발하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함양 25도, 합천은 26도로 어제와 비교하면 최고 3, 4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0.5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서 명래리까지 4.78km 지방도가 도비 60억 원을 들여 확장됩니다. 고성군 외우 산천이 정부 주관 소하청 가꾸기 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거창군은 전통시장 내 휴게실에서 매월 둘째와 넷째 목요일 오후에 건강상담실을 운영합니다. 합천군은 대장경 테마파크 원형광장에 140m 규모의 수경시설을 조성하고 시범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안전처 산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오늘 진주혁신도시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엽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되면서 새로 출범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전 인원 140명입니다. 진주혁신도시에는 11개 공공기관 3,820명이 이전을 마쳤습니다. 경남 도내 분만 의료 취약지인 산청군에 첫 산부인과가 개설됩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의료원 1층에 첨단 장비를 겸비한 산부인과를 개설해 오늘부터 외래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설된 산부인과는 경남도가 추진 중인 취약지 산부인과 개설 사업을 통해 전문의 1명과 도비 1억 2,500만 원을 지원받아 시행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이 학교급식 감사권이 침해당했다며 제기했던 권한쟁의 심판이 각화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한 집행기관이지 독립된 권리주체가 아니어서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4년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실태 감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